인스타 팔로워 약 23만 명, 유튜브 구독자 약 10만 명을 보유하며 부동산 고수로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PC와 CC는 10년 이상 부동산 경매 강의로 리딩방을 운영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공동 투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자들에게 마이너스 80%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오늘 메인은 PC입니다. 경매 강의 플랫폼 Hedu에서 PC는 많은 수강생을 거느려 왔습니다. CC가 먼저 이 플랫폼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PC는 Hedu에 계속 남아 2인자로 활동하며 현재도 다양한 경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팔로워 약 23만 명,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하며 자신을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스트셀러 경매책까지 집필한 경매학원계의 유명인이죠. 이 기간 만에 얼마 벌었어요?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을 현혹합니다. 이들은 리딩방으로 신규 수강생을 모집하고 고액의 수강료를 받아 공동투자를 홍보합니다. 여기서 가장 악질인 건 공동투자입니다. 이들은 익명조합 계약서라는 특수한 형태의 계약을 통해 자신들에게 말도 안 되게 유리한 조항을 넣어서 수강생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수강생에게 전재산 혹은 노후자금을 이 계약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누구나 수천 수억 원 뛰기가 가능하다면 PC는 왜 굳이 유튜브에 나와서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걸까요? 사실 PC와 CC 두 사람은 식당 동업을 함께 할 만큼 가까운 사이로서 여러 법인들의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고 최측근을 넘어서 완전한 경제 공동체입니다. 둘의 SNS 팔로워를 모두 합치면 약 60만 명에 달하고 그만큼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이들의 수법은 인스타,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과대 광고하여 신규 회원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이후 선착순 모집, 수강생 선발을 강조하며 고액의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고 주식 리딩방과 동일한 방식으로 특정 물건을 추천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물건으로 익명 조합 계약의 공동 투자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PC가 리딩방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영상입니다. 2억 2천에 팔면 한 20억이니까 5천당 2천억 되겠다. 3천. 하프 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그렇게 드라마틱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품은 아니긴 해요. 수익률 50%는 자신의 기준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 PC는 이렇게 자신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인 것처럼 얘기하며 리딩방으로 신규 회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다음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불합리한 익명조합 계약에 대해 PC가 회원들에게 브리핑하는 모습입니다. 법인 대표 혼자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익명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인이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저 사람의 판단력이 다 바뀌고 싶은 거야. 투자금을 받아서 다 하는 거지만 이 대표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강생인 너희는 그냥 나한테 다 맡기면 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계약인 걸까요? 프렌드, 저 하는 웨스트 다 익명조합으로 해요. 실제로 PC가 언급한 프렌즈 인베스트는 모두 언론에서 수차례 다뤄졌고 이름을 바꾸거나 언론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린 뒤에 다시 동일한 활동으로 새로운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케이스들은 거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워낙 바빠서 우리 같은 개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저희 같은 개미들은 금융당국이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니 나는 편하게 사기를 치겠다. 저만 이렇게 들리는 걸까요? 이들은 물건의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투자금을 모으기 위한 법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법인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려나가는 거죠.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항상 최대치로 받으려 하지만 PC가 부동산 강사로 뚜렷한 직업이 없어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든 법인 2호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충격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법인 2호 투자자들의 동의는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방법이냐면 쉽게 말해 법인 3호에서 이자를 못 내서 파산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법인 2호 투자자들도 연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음 고의적으로 물건의 매각을 지연시키는 이유입니다. 이 카톡은 한 빌딩 중개법인 임원과 나눈 대화입니다. PC가 공동 투자로 매입한 물건은 150억에 내놓았지만 전문가는 100억 초반, 110억 전후가 현실적인 가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아예 없는 지역이라 매수자가 임차를 맞췄다는 사실을
의심할 정도로 입지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전문가의 말대로 최근 110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과연 PC는 이런 사실을 정말 모르고 매입했을까요? 진짜 150억에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내놓은 걸까요? 아니면 물건이 팔릴 때까지 일부러 매각을 지연하며 고액의 회원비를 받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계속되는 매각 지연에 회원들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더라도 물건 운영에 대해 PC에게 반기를 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조합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100%라는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어떤 지역의 시세가 100억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한 물건은 시세보다 10억 싼 90억의 매물이 나와 있고 다른 한 물건은 시세보다 약간 비싸게 105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누가 봐도 싸고 좋은 90억짜리 물건을 공동 투자 없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좋은 가격이 아닌 105억짜리 물건을 수강생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105억짜리를 사려면 세금 포함 110억이 필요한데 대출 약 95억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15억이 남겠죠? 당연히 이 15억은 대부분 투자자들의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세가 약간이라도 떨어진다고 가정해봅시다. 시세가 5억 하락하면 95억에 팔 물건을 110억에 샀으므로 15억을 잃게 됩니다. 현금 15억 투자에 손실이 15억이니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가 되는 것이죠. 그나마 강남에 있는 물건이면 어떻게 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입지가 빠진다면 매도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액의 멤버십이나 1대1 컨설팅권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계속 반복됩니다. 두 경매 강사는 한쪽이 언론에 이슈가 되고 법적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한 사람이 더 활발히 활동하고 활동하는 사람 쪽으로 자금을 움직여 구조는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구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PC의 부정행위들이 알려지면 PC는 전면에 나서지 않으려 할 것이고 CC가 더 앞장서서 활발히 활동할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PC가 운영하는 부동산 리딩방은 그야말로 불법의 온상이었습니다. 부동산 리딩방을 운영하는 PC는 낙찰받은 집 문 따는 법을 강조했는데 매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매주 리딩방에서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낙찰을 딱 받고 문이 열려 있어요. 잠금 치기 전에 내가 열쇠를 바꾸면 될까 안 될까? 바꾸시잖아요, 선생님. 나는 바꾸지. 저는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을까. 보고 배운 게 그거여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을 때는 해도 되지 않을까. 보시는 것처럼 PC는 수강생들에게 해도 되는 불법이라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 방에 속해 있는 20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까지도 이런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 문도 잘 따시는 우리 반장님이나 마이는 공정이 특화된 능력들을 잘 발휘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문을 따는 것은 권장되고 오히려 칭찬받는 선행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리 실관님 알죠? 전에 그거 했다가 경찰 고소당해가지고 결국에는 벌금 냈어요. 수강생이 자신이 알려준 방법으로 범죄자가 된 사실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캡슐 설치하는 건 경찰이 오기 전이니까 설치하는 거고 한 번 오고 나면 설치 안 해도 돼요. 왜냐? 그 경찰 기록부에 어떤 사인이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제가 합법적으로 성립했다는 걸 알고 그렇게 되면 제가 신고하면 그 사람은 친탈 죄가 돼요. 절대 못 뜯어요. 문을 따고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해 수백 명의 수강생들 앞에서 자랑하는 모습이 매우 충격적이네. 보시다시피 PC는 경찰이 출동했을 때 어떤 매뉴얼로 돌아가는지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PC가 경찰에 출두하고 수사받는 경험이 수차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리딩방에서 범죄 행위에 가담했던 현직 경찰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의 더 충격적인 범죄 사실은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일조하는 공익제보TV가 되겠습니다. 다른 제보 내용이 있으시다면 프로필에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